자, 여기가 꽤 난이도가 있어요. 여기. 좀 어려워요. 근데 출제가 꽤 돼요. 자, 해보죠. 일단 여러분 사례로 이해를 돕고 거꾸로 여기로 올라갈게요. 자, 하면 자, 여기. 자, 해보죠. 자, 2025년 당기 결산 항목 반영 전 개발비. 자, 개발비 무형자산입니다. 근데 우리 무형자산은 결산 때 뭐예요? 상각하기 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여기 25년 결산 항목 반영 전 개발비다라는 건 지금 우리가 25년 개발비 상각전이다라는 뜻이에요. 개발비 상각전. 자, 그리고 제가 어저께 반드시 이 장부금액이라는 말과 미상각 잔액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라고 했죠, 여러분들. 시험에는 둘 중에 하나로 출제할 거예요. 미상각 잔액, 장부금액 둘 중에 하나.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장부금액은 뭐 빼기 뭐예요? 유형자산에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 뺀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상각되지 않은 잔액, 상각되지 않은 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상각 잔액이다 라고 했죠, 어저께. 그죠? 그래서 같은 말. 자, 그래서 우리가 미상각 잔액은 1,200만 원이래요. 자, 근데, 자, 이 개발비의 내용 연수는 5년이래요. 자고로 제가 가로친 건 제가 적은 거지, 실제 시험에서 그냥 5년이라고 보면 좋아요. 그죠? 자, 5년이면 2024년 1월 초에 취득했고, 24년 1월 초부터 사용해 왔으니까, 당연히 이 내용 연수는 언제 정한 거냐면, 네, 요거죠. 사용해 왔던 시점. 그렇죠? 그러니까 요 24년 1월 1일에 5년으로 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잘 들어보셔야 될 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1,200만 원이 2024년 1월 초부터 사용해 왔으니까 2024년 12월 31일 날 상각 한번 했겠죠. 그렇죠? 상각을 한 번 하고 남아있는 게 1,200만 원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무형자산은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우리가 정액법 써요. 별도 언급 없어도 약속이에요. 암묵적 합의고. 정액법 쓰니까 잔존가치는 없어요. 우리 무형자산의 원칙이 잔존가치 0이니까. 그럼 1,200만 원 빼기 0. 맞죠? 그리고 정액법이니까 나누기 5.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왜 큰일 나요? 일단 안 맞지. 아다리가 안 맞지. 왜요? 얘는 이 미상각 잔액은 1년 2024년 12월 31일 날 1년을 상각하고 남은 거예요. 1년을 상각하고 남은 금액인데 얘 5년은 전체로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논리상 대응이 안 돼요. 그럼 당연히 1년 상각하고 남은 금액을 1년 상각하고 남은 내용 연수로 나누는 게 맞죠. 맞죠? 그래서 이 용어가 많이 중요해요. 남은 금액을 남은 기간으로 나눈다. 당연한 거예요. 논리상. 그렇죠? 1년 상각하고 남은 금액은 당연히 우리가 1년 상각하고 남은 내용 연수로 나눠야 아다리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남아있는 내용 연수는 어떻게 구할 수도 있냐?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남은 거, 여기. 남은 기간은 전체 기간에서 지나간 기간을 빼도 남은 건 나오잖아요. 오케이? 아니, 논리상.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 연도 있죠. 2025년도요. 2025년도는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왜? 결산 항목 반영 전이야. 아직 상각하기 전이니까 안 지나갔어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여기. 올해 연도 말은 지나간 내용 연수에 포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각을 안 했으니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제주도를 가려고 한다와 제주도를 갔다는 다른 말이잖아요. 가려고 한다는 안 간 거고. 상각을 하려고 하는 거 안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계를 만약에 수동결산으로 한다라고 하면 차변에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하죠? 천파의 분계? 수동결산을 하면 그렇죠? 그리고 무형자산은 대변에 직접 해당 계정법을 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가 중요해요. 그럼 남은 금액은 1,200만 원이죠. 5년 중에 1년은 상각했으니까 5년 중에 우리가 지나간 내용연수 1년은 지났단 말이에요. 2년이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럼 1년이 지났으니까 남은 내용연수는 4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은 금액 1,200만 원을 그렇죠? 전체 내용연수에서 지나간 내용연수 1년을 빼는 거지 2년이 아니에요. 그렇죠? 1년을 빼면 4년이고 그러면 올해 상각할 금액은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그렇죠? 여기가 300만 원 돼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300만 원씩 상각을 하잖아요. 1년에 300만 원씩 5년 동안 상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개발비의 2024년 1월 초 취득원가는 얼마였다는 얘기예요? 1,500이라는 얘기지. 1년에 300씩 5년 동안 가는 거니까. 그러면 진짜 300이 맞는지 볼게요. 2024년 1월 1일 취득했을 때 개발비 1,500이었을 거 아니에요? 취득원가. 근데 우리가 무형자산을 상각할 때 대변으로 해당 무형자산 직접 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감가상각비가 300만 원 맞는지 검토하는 거예요. 그럼 2024년 12월 31일 날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300, 대변의 개발비 300 이렇게 분개했겠지. 그렇죠? 이렇게 하면 차변에 있던 개발비 1,500조, 300이 까졌으니까 개발비에 잔액은 1,200이 남는 거예요. 2025년 상각하려고 하기 전에 지금 개발비의 미상각자는 지금 1,200만 원 맞잖아요. 이렇게 검토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좀 해볼게요. 어디냐면 27페이지. 자, 27페이지에 두 개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8번하고요. 8번하고, 그 다음에 10번이에요. 8번하고 10번. 삼각할 금액만 구해주세요. 8번하고 10번. 삼각할 금액만, 이거 뭐 자동 계산도 가능하니까. 잘 보셔야 돼. 취득일자 잘 보셔야 돼. 사용일자. 그럼 만약에 단기 중에 취득했으면 남은 건 있어요. 단기 중에 취득했으면. 과거에 취득했으면 남은 금액 있잖아요. 삼각하고 일부 남았지. 과거에 취득이면. 단기 중 취득이면 삼각을 안 했잖아요. 남은 금액은 없어. 가끔씩 남은 금액.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취득일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8번하고 10번을 좀 구분하라고 했던 거예요. 8번하고 10번. 둘의 취득 시점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8번은 과거 중에 취득한 거고 10번은 단기 중에 취득? 단기 중에 취득인데 남은 게 어딨어? 맞죠? 남은 게 어딨어요? 요 붙였어요?
자, 그럼 해볼게요. 소리. 자, 8번부터 보죠. 자, 보시면, 자, 8번은 핵심 일단 별도 연구 없으니까 23년 1월 초에 사용도 같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보실게. 그러면 이 무형자산의 여기 결산 마감 전이니까 영업권 삼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삼각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25년 삼각 전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23년 1월 초에 취득했으니까 지나간 기간을 잘 구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럼 2023년 1월 초에 취득했으니까 2023년 12월 30일에 상각 한번 했겠죠? 한 번? 그럼 2024년 12월 30일에 상각 한 번 더 했으니까 두 번 한 거야, 두 번. 그리고 올해는 상각 안 했어.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2년을 상각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330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를 그냥 5년으로 나누면 안 되지. 왜냐면 이 5년은 그렇죠. 언제 정한 거냐면, 색깔도 맞출게. 이건 언제 정한 거냐면, 23년 1월 초에 정한 내용이었으니까. 그렇죠. 나눌 금액을 전체 기간으로 나누면 아다리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 330만원을 남은 내용수로 나눠야 되는데, 남은 내용수 직접 세지 마시고, 그냥 전체 5년에서 2년은 삼각했으니까, 2년 삼각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내용 연수는 3년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110만원 이것만 잘 구하시면 자동 결산으로 가능하니까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비교하실게. 10번. 가끔씩 여러분, 선생님, 결산 마감 전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이게 남은 금액 이렇게 하시면 안 돼. 항상 취득일자 보셔야 돼요. 보시면 2025년 5월 20일 날 취득했으니까 얘는 남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죠. 단기 중에 취득했으니까 월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은 낚시지, 낚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여러분들 무형자산은 정액법이고요. 자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영업권은 무조건 정액법이에요. 영업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정액법으로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3천만 원 빼기 0? 그렇죠. 근데 단기 중 취득이니까 5년 이렇게 하셔야 돼. 그렇죠. 그럼 2025년 5월 20일 날 취득했으면 올해는 여러분들 며칠이냐? 한 7개월 며칠 썼죠? 7개월 며칠 썼는데 어저께 썼지만 삼각할 때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잖아요. 자고로 1월이 여기에선 개자가 빠져있는 거예요.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한다는데 실제로 법문군 이렇게 기준문군 1월 미만은 1월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개월. 그 다음 얘는 다시 여기에다가 나누기 12 하면 한 달치. 그렇죠? 여기에 곱하기 8 이렇게 해야죠. 5월 20일 날 취득해서 7개월 며칠 쓴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8개월치만 구해야지. 8개월치. 3천만 원 여러분 낚으려고 마감 전 이렇게 장난친 거예요. 취득이 올해 중이니까 3천만 원 그냥 취득 원가야. 남은 게 아니라 취득 원가. 그러면 400인가요? 그렇죠. 400만 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아직. 자, 그러면 이제 무형자산 자동결산 입력하는 거가 없네. 자, 근데 자동결산을 할 수 있으니까 실제 여러분 기출문제 있거든요. 자, 교재 좀 가볼게요. 기출문제 있어요.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입력도 일단 할 줄 아셔야 되니까 740페이지에 교재. 교재 740페이지. 맨 아래 5번이에요. 5번. 740페이지 문제 4번에 5번 있죠, 여러분들? 자, 회사는 1132번으로. 회사는 1132. 네, 파도상해입니다. 파도상해. 1132 파도상해.
문제 읽어보시고, 혹시 여러분, 이거 우리 자동 결산 되는 애들은 수동 결산도 되고, 자동 결산도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자동 결산 연습시키는 거니까 주로 좀 자동 결산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수동 결산도 가능하지만. 문제 4번 유형은 여러분들 결산인 거 알고 계시죠? 커피 타는데요. 어? 1044번을 하셨어요. 아이고. 그냥 좀 회사 많이 뜨니까 좀 보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린 한국인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이거 여기다 붙이잖아. 하얀색인데 기죠. 아니요. 거기 있잖아. 아래 영어권. 지금 영어권 감사상 갖고 있잖아요. 이거 영어권. 영어권. 여기 영어권. 그렇죠. 하얀색. 자, 보실게요, 여러분들. 이거 하고 쉴게요. 자, 문제 읽어보시면 이 저자분은 정말 친절한 분이에요. 그죠? 얼마나 친절한 취득가액도 줬어. 얼마나 친절해, 그죠? 그래서 여기 작년도 1월 초에 취득했잖아. 근데 이거 취득가액 준 거야. 일단 이거 무시하고. 그럼 작년도 1월 초에 취득했으면 작년도 말해. 얼마나 이뻐. 맞죠? 이런 분만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사람이. 예. 그래서 우리가 1년 상각 후 남은 금액이 2억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전체 내용연수 5년 중에서 그렇죠? 1년은 지났죠. 1년 지났고 올해는 상각하기 전이에요. 저희가 1년 지났으니까 남은 내용연수는 4년이에요. 그러면 5천만 원. 이렇게 하시거나 지금은 친절하게 줬으니까 2억? 5천 취득했대. 그럼 취득했으면 이건 남은 금액이나 전체 금액이니까 그럼 전체 금액을 전체 기간 나누셔도 되는 거고. 근데 시험에서 이렇게 잘 주지 않을 거예요. 주로. 알죠? 2억 5천 안 줄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동결산으로 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건 수동결산. 사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의 영업권. 그렇죠? 요건 수동결산 둘 중에 하나만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둘 다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자동결산이야. 그럼 자동결산이면 여기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들어가서 1월부터 여기 한 다음 여기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F 하신 다음에 영업권 치시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영업권 치시면 이렇게 영업권으로 바로 커서가 이렇게 가져요.
그럼 여기 영어권에 대한 무형자산 상각비 여기다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5천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둘 다 하지 마시고. 아셨죠? 응. 자, 됐어요. 그래서 우리 무형자산 상각이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